몇 년 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은 언제쯤 될까? 만약 갑자기 내일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겨 현재 집의 소득이 끊긴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평범했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늘어지게 TV를 보고 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고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돈에 관한 나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 아무리 수입이 많다 한들 결국 은퇴할 때까지는 아니 어쩌면 그 이후에도 돈을 쫓아가는, 돈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겠구나 라고요. 그동안 제 채널에서 여러 종류의 루틴을 다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머니 루틴.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하지만 남에게 쉽게 꺼내지 못하는 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Keep up with Jones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항상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를 타며 럭셔리한 휴가를 즐기는 이웃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허세를 부리는 걸 뜻하는데요. 요즘은 이웃뿐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면식도 없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까지도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원의 신용카드 빚을 지게 만들기 충분하죠. 이렇게 자신을 위해 현명한 소비를 하기보단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더 집중한 나머지 결국 빚에 허덕이게 되는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SNS에서 뽐내기에 심취해 그 잠깐의 즐거움이 실제로 자신을 위한 소비였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남들이 좋아하는 몇천 불짜리 가방 안에 10불 현금이 들어있는 것과 10불짜리 가방 안에 몇천 불 현금이 들어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정말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고 싶다면 SNS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공부, 책 등의 여러분을 진정으로 발전시켜주는 것들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정말 돈을 모으고 싶다면 SNS에서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잊어버리세요.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라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굳이 그들의 포스팅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고 감정 소비, 돈 낭비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SNS 계정을 다시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SNS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가 아닙니다. 그곳에선 화려하기만 한 그들의 실제 은행 계좌 보신 적 없잖아요. 실제로 남들이 보기엔 멋들어진 집에 살지만 알고 보면 매달 70-80%의 은행빚 갚기 바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걸 하우스 푸어라고 하죠. 소비 자체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남들에게 보여지기 식의 소비를 함으로써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선을 넘어서면서까지 지출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비는 돈이 아니라 그동안의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미국 인구의 45%는 자신이 그 전과 비교해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4명 중 거의 3명은 팬데믹 기간 동안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입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맛보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바로 감정 소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텐데요. 사실 요즘은 팬데믹으로 인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쉽게 짐작할 수 없고 또 스트레스도 덜어주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이런 감정 소비 할만하지 않냐고요? 자신의 재무 상태가 여유롭다면 가끔 이런 소비를 하는 것 또한 개인적으로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이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자신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거나 현재는 없지만 나의 미래의 수입까지 영끌해서 신용카드로 일단 지르자 하는 마음으로 충동 구매를 할 경우가 문제인데요. 감정 소비에서 느끼는 기쁨은 지극히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기쁨 이후엔 대부분 충동 구매를 통제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잘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재무 상태에 따른 통제력을 높여주고 불안감이나 죄책감 없이 실제 구매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월급이나 다른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저축 또는 투자 계정으로 자동이체가 될 수 있게 설정해 놓아보세요. 돈을 저축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지불할 거 지불하고 살 거 다 사고 난 후에 남은 금액을 저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실제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양은 최소화되거나 아예 남지 않게 되죠.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예 처음부터 소득이 세이빙 어카운트나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로 자동 이체가 되게 해놓으면 자신이 알아채기도 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싶은 유혹 또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싶을 때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는 자신의 소득 이하로 소비하며 사는 것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년 사이에 4만 불이 늘었지만 그 5년 전과 5년 후에 자신의 재정 상태는 똑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건데요. 아니 그동안 4만 불의 수입이 늘었는데 어떻게 5년 전과 똑같은 재정 상태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돈을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높아진 수입만큼 소비도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도 연봉이 올라갔을 때 그 세를 참지 못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이미 은행 계좌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 미래에 들어올 소득까지 계산해서 지출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소득이 늘어나도 그만큼 쓰는 지출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100만 원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저축이나 투자를 그만큼 더 늘리는 게 맞겠죠? 자, 말은 쉽죠? 그쵸? 이렇게 쉬운 컨셉인데 실제로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바심과 부러움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며 명품 옷과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보면 그러든 말든 난 내 갈 길 갈 거야 하고 소득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은 양의 지출을 하며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매달 늘어난 자동차 대출을 갚고 신용카드에 청구된 빚을 갚고 필요 이상으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은행 대출 갚기 바쁜 건 더 최악입니다. 여러분만의 재정적 목표를 세워서 주위 표면에 보이는 것들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고 자신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5년 후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훨씬 나아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일 중인 상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돈이 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인된 가격에 샀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자신이 돈을 써서 돈을 아낄 수 있었다는 이 생각은 판매 수단에 빠지는 속임수와도 같습니다. 이건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 자주 경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요, 보통 이 속임수는 검소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실제 필요한 적당량의 식료품을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사기보단 단지 낱개로 계산했을 때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코스코 같은 도매점에 가서 결국 훨씬 많은 양의 식료품을 사고 결국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 있죠. 세일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필요했거나 사고 싶었던 물건인데 세일을 하게 됐을 경우 너무 좋죠. 그 찬스는 놓치지 말고 사세요. 하지만 원래 구매할 계획이 없었는데 세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입을 하곤 나 이거 원래 가격보다 3만 원 더 싸게 샀어 하고 좋아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결국 실제로 불필요한 것에 지출을 하면서 돈을 아낄 수 있었다고 착각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어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구매하거나 발품을 파는 건 정말 좋은 머니 루틴이지만 세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충동 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안 좋은 머니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쩌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스텝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먼저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선 한 푼의 빚도 지지 않고 살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빚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 가정의 급여가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고 내가 명품을 좋아해서 명품으로 휘감고 사는 것도 아니고 쇼핑이 취미라 쇼핑을 마구 하는 것도 아닌데 매월 카드값은 많이 나오고 지출은 남들에 비해 결코 적지 않으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요. 문제는 바로 고정 지출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달 감당할 수 있는 낮은 할부 금액을 강조하며 마케팅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집,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한 켤레의 신발까지도 이런 마케팅은 결국 사람들을 빚더미로 끌고 가면서 낮은 할부 금액으로 위장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빚을 지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전부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중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여러분을 위해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조금의 위험성도 안고 가기 싫어 계속 저축만 하게 된다면 보통 은행 계좌의 이자율보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아져서 롱텀으로 봤을 땐 결국 돈을 잃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관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성공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머니 루틴, 경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경제 습관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든 항상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니 루틴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과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